가난한 흥섭이 부부에게는 유일한 보물이었던 딸 춘심이 있었습니다. 춘심이는 어릴 적부터 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고 나이가 들매 따라 미모 역시 출중해지니 마을에 돈 좀 있다고 하는 부자들은 전부 춘심이에게 눈독을 들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이고 거 매파 어르신께서 우리 집까지는 또 무슨 일로 찾아오셨단가요? 아, 매파가 거 혼처 땜시 왔지 무슨 일은 무슨 일이란가? 거 춘심이 말이여 아주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인자는 옆 마을에서도 어째 다들 한번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구만. 우리 춘심이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되기는 했구만요. 그래도 거 시집 가서 어디 구박이라도 받지 않으려면 뭐 작은 거라도 예단을 해서 보내야 할 것인디. 하이고 가진 것이 없어 놓으니 이것이 참말로 큰일이구만요. 아, 이 사람아. 이렇게 여기저기서 춘심이를 찾는 곳이 많은데 무얼하러 예단 걱정을 하고 있는가? 아, 신랑 집에서야 저리 고운 처자가 와주면 예단 같은 것을 어디 신경이나 쓰겠는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년이 오는데 다른 집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거 남들만큼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이고, 내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아, 그런 말이요. 이런 말을 내가 해도 될지 모르겠는디. 왜 홍배대감내서 거 춘심이를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네 그게. 홍배대감이라고 하면 그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 홍배대감 말하는 것이어요. 근데 그 집 어르신 자식들은 이미 다 장가를 가고 다른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거 홍배대감이 말이요. 조강지철을 쫓아버리고 춘심이를 두 번째 부인으로 그러니께 첩으로 들였으면 하는 그런 눈치를 주더라고. 왜 춘심이 같은 처녀를 들일 수만 있다면 자기는 논 열맞이기도 아깝지 않다고 세상 누구보다도 잘해줄 자신이 있다고 그러더구만. 무엇이라고요? 홍배대감이라면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인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 딸을 넌 열맞이기에 팔아버리라는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것이요? 이 아줌이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생각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우리 집은 아주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시구랴. 하이고, 거 화내지 말고 실리적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고. 아, 이런 기회가 만날 오는 것은 아니구만. 흥섭이는 자신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딸 춘심이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주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항상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듯이 연속적인 흉년이 찾아와 그나마 간간히 있었던 자빌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 흥섭이 부부는 올해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근심이 늘어가기만 하였죠. 하이고 작년에도 흉년이라 겨우겨우 넘겼는디 거 하늘도 무심하시제. 올해도 꼴을 보니 쉽지 않겠구만. 그러니까 말이어요. 암만 어려울 때도 뭐 품삯을 적게 받았으면 받았지. 일이 끊인 적은 없었는디. 아, 매주 나가던 영덕이 어르신 댁에서 당분간은 부르기 전에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처음이구만요. 이렇게 되면 진짜 올겨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구만. 겨울에 거 부모님 제사도 있는디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온다는 말이 거 우리 집을 두고 하는 말이었구만. 그렇게 해답이 나오지 않은 흥섭 부부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무렵 딸 춘심이가 안방으로 찾아왔는데요. 아버지 저 말이에요. 거 올해가 가기 전에 시집을 갈까 하는구만요. 응? 춘심아 그것이 갑자기 무슨 말이다냐? 느닷없이 시집을 간다니 그것도 오래 말이오. 네 우리들 몰래 뭐 만나고 있는 총각이라도 있었냐잉? 아, 요전번에 매파 할머니를 만났는디. 거 홍배대감 댁으로 들어감은 논을 그것도 열마직이나 주신다고 그러더구만요. 하이고 춘심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아 홍배대감이라면 거 부인을 찾는 것도 아니고 첩을 찾는 것인디. 내가 니를 어떻게 거기에 보내겠냐잉 춘심아. 니 지금 우리 집 사정 땜시 그러는 것이냐? 아버지, 뭐 저는 지금 딱히 마음에 둔 사람도 없고 매파 할매한테 들어보니 홍배대감 댁에 들어가기만 함은 아주 그렇게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하니 앞으로 고생할 일 없어서 좋고 제가 또 그렇게 가면 우리 집에는 땅이 생겨서 좋은 것이니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자고요, 아버지. 흥섭이는 그것만은 안 된다며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 이외에 마땅한 수도 없어 보였기에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메 아이고 춘심아. 아이고 내 진짜 참말로 애비로써 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겄다야. 참말로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춘심아. 그리하여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흥섭이는 이른 아침부터
춘심이와 함께 홍배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홍배대감의 집까지 가는 길 내내 딸 춘심이에게 뭐라도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결국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한 채 모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둘은 마침내 홍배대감 집에 도착하니 그곳에서는 홍배대감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 춘심아, 아주 잘 왔구만. 내 매파한테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디 오늘 이렇게 실제로 너를 만나보니 아주 눈이 부셔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겠구나. 거 홍배 어르신, 춘심이가 여적 세상 물정도 모르고 또 부족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디 그래도 따뜻한 눈으로 잘 좀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람아, 춘심이가 여기로 온 이상 그것은 아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구만. 내 아침 밤낮으로다가 아주 뜨거운 눈빛으로, 아니 따뜻한 눈길로 잘 보살펴 줄 테니 자네는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니께. 저기 그런데 어르신 그러니까 저 약속했던 땅은 어떻게? 아, 그래, 받을 것을 받았으면 또 당연히 줄 것은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나저나 그 우리끼리 하는 이야긴디 저 춘심이가 처녀인 것은 확실한 것이지. 내 일전에 매파한테는 처녀라는 소리를 들었지만서도 자네 입으로 들어야 또 확실한 것 아니겠는가? 저 정도의 미모면 그래도 날파리가 한두 마리쯤은 분명히 꼬였을 것인디. 하이고 어르신 거 애가 지금 옆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이거 내가 아주 신뢰를 범해 불었구만. 어차피 그것은 오늘 밤이면 알아볼 텐디.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지고 뭐든 확실하게 하고 싶어져서 말이여. 자네가 좀 이해해 주시게. 그나저나 약속했던 그 땅 문서는 말일세. 내 내일 아침까지 잘 준비를 해놓을 터이니 그렇게 아시고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찾아오시게나. 어르신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이고 춘심아, 거 몸 아프지 말고 잘 지내야 쓴다잉. 흥섭이가 홍배대감의 집에서 나와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주막이었습니다. 딸 춘심을 홍배대감에게 넘기고 나니 그제서야 다 전하지 못한 춘심이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그나마 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토해내기 위해 주막으로 곧장 향했지요. 아, 흥섭이 자네. 그 정도면 이미 많이 마셨구만. 내 자네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디? 그래도 더 마시다가는 진짜로 큰일 나겠어, 이 친구야. 내가 말이요 애비가 되어가지고 얼굴을 들고 부끄러워서 하늘을 다 쳐다볼 수가 없구만. 세상에 지 살자고 딸년을 땅하고 바꿔먹은 그런 것도 애비냐 이 말이지. 아이고 춘심아 내 진짜로 미안하다. 아, 왜 춘심이가 나서서 홍배대감한테 가겠다고 했다면서? 지도 뭐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는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라, 이 친구야. 어디 그것이 지가 가고 싶어서 그랬겠는가? 집이 가난하니 지 한 몸 희생해서 어떻게든 집안 한번 일으켜 보려고 그런 것이지. 오메 지금쯤 춘심이가 거 홍배대감하고 첫날을 보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아주 속에서 천불이 다 나는구만 진짜로. 거 이왕 이렇게 돼버린 것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말이요. 자네 이번에 그 홍배대감한테 땅을 받게 되거들랑. 그 땅을 아주 춘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참말로 독한 마음으로 일구어내야 할 것이구만. 흥섭이는 그날 친구 춘삼이와 함께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였지만 술을 마시는 와중에도 저절로 떠오르는 춘심이 생각에 도무지 술에 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는 대로 흥섭이는 약속했던 땅을 받기 위해 홍배대감의 집을 찾았지요. 대감님 약속하셨던 것은 분명히 논 10마지기였는데 어째 여기에는 지금 5마지기만 적혀 있구만요. 거시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요. 아, 그것이 말이지. 내 확인을 해보니 약속한 거랑 완전히 다르더구만. 내 분명히 자네한테 처녀 춘심이를 받는 조건으로다가 논 10마지기를 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랬는데 어젯밤에 그 확인을 해보니 자네 딸이 처녀가 아니었더라고. 자네는 애비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몰랐단가? 아니면 나를 속여 먹으려고 일부러 말을 안 한 것인가? 네? 어르신 지금 그것이 무슨 말씀이란가요? 춘심이가 항상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일만 하고 가끔씩은 지 애미를 따라 여기저기 다른 집 일만 하느라 남정네랑 정을 통한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건디 말이오요. 어젯밤에 내 춘심이랑 거사를 치렀는데 말일세.
거사를 끝나고 봐도 요에 아무 흔적이 없지 않겠는가? 자네가 못 믿겠으면 내 당장에라도 안방에 가서 확인을 시켜줄 수 있구만. 내 자네가 약속을 먼저 어겼으니 말이요. 사실은 아무것도 줄 생각이 없었는디. 그래도 춘심이의 얼굴을 봐서 5마직이라도 주기로 했으니 그 점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잉. 어르신. 세상에 남의 집 귀한 딸을 취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단가요? 안 되겠구만요. 제가 그 땅이고 무엇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지는 거 춘심이를 도로 데리고 가야겠구만요. 뭐시라? 이놈이 내가 먼저 아량을 베풀었으면 그저 조용히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될 것을 어디에서 지금 행패는 행패야. 봉서봐. 봉서봐. 그 손님 나가신다니까 네가 대문까지 잘 모셔다 드려라잉. 논 열마지기. 그것은 딸 춘심이를 홍배대감 집에 팔아넘기듯 넘겨버리고 받았어야 할 춘심이의 몸값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힘이 없고 가난하다고 하여도 춘심이가 희생한 대가로 받는 땅만큼은 애비된 입장에서 어떻게든 제대로 받아야겠다고 한 흥섭이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홍배대감 집의 문을 두드렸지만 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머슴 봉섭이었는데요. 아따 거시기 어르신 참말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구만. 거 볼 일이 없다는 사람 집을 뭐 하려고 그러고 매번 들락달락 거리는 것이오. 이 도둑놈들아, 세상에 무슨 천벌을 다 받으려고.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물러가니까. 거 약속대로 땅 10마지기를 주든지 아니면 내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내 딸 춘심이를 돌려내라, 이런 천하의 못된 놈들아. 아이고 대감님께서는 그래도 춘심씨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모시라고 했는디 이렇게 면전에 대고 도둑놈 소리를 해대니 안 되겠구만 참말로. 이 아재가 매운맛을 한번 제대로 봐야 정신을 차리려고 그런가. 오늘 말이오. 내 아주 다시는 이 집 대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이오. 홍배대감 집에 갈 때마다 매번 머슴 봉섭이에 의해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난 흥섭이는 분한 마음과 함께 딸 춘심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 역시 동시에 밀려와 이기지도 못할 수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날 역시도 흥섭이는 전날 밤 늦게까지 마신 술 때문에 해가 중천이 되어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흥섭의 집에 포졸이 한 명 찾아왔는데요. 오메. 내가 지금 술이 덜 깬 것이오. 뭐요? 거 포졸이 우리 집에는 다 무슨 일로 오셨단가요? 당신이 흥섭이라는 자요? 춘심이는 당신의 여식이고 말이오. 지가 흥섭이는 맞는디 거 우리 춘심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단가요? 이게 웬일입니까? 흥섭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포졸은 흥섭이를 관하로 끌고 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흥섭이는 영문도 모른 채 원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흥섭이를 무서운 눈빛으로 한참 동안 노려보고 있었지요. 흥섭이 내 이놈. 좋은 말로 할 때 네 딸 춘심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을 하는 것이 네 신상에 좋을 것이여잉. 원님 참말로 죄송스러운데 제가 지금 여기에 왜 끌려왔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요. 그렇단 말이지. 네 놈이 언제까지 그렇게 시치미를 뗄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고. 잠시 후 포졸이 사람을 데리고 관하로 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홍배대감이었습니다. 원님, 제가 잠시 친척집에 일이 있어 하루 정도 집을 비우고 어제 돌아와 보니 평소에는 좌물통으로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광주리의 좌물통이 부서져 있었고 그 속에 보관해 두었던 금두꺼비가 사라져 있지 뭡니까?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얼마 전 저희 첩이된 이 흥섭이란 자의 딸 춘심이가 자신의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허나 그 여인이 집을 나가면서 그 금두꺼비를 가져갔다는 증거도 없지 않는가? 춘심이 저희 첩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괜히 아비를 자주 만나게 하면 미련이 쌓이게 될까 봐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둘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더니 그것이 저에게 앙심을 품고 지 아비와 내통해서 저희 집 금두꺼비를 가져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원님. 그 증거로 이 흥섭이란 자의 집을 뒤져보면 분명히 금두꺼비가 나올 것입니다. 원님은 홍배대감의 증언대로 포졸을 흥섭의 집을 보내 집안 구석구석을 수색하게 하였지요. 한참 시간이 지나 수색을 나갔던 포졸이 관하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포졸의 손에는 흥섭이 평생 구경도 하지 못한 금두꺼비가 들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흥섭이의 집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자 흥섭이는 여지없이 범인으로 몰리게 되어 곤장을 20대나 맞고 만신창이가 된 채로 그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님은 포졸에게 마을 이곳저곳을 뒤져 도망간 춘심이를 찾으라고 명했지만 어디서도 춘심이를 찾을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흥섭이가 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반년 이상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흥섭의 아내가 오랜만에 흥섭이를 만나기 위해 면회를 왔는데요. 반년 만에 보게 된 아내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었지요. 임자, 춘심이한테 어디 연락은 없었는가?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서도 춘심이 그것 생각에 아주 밤에 잠을 들 수가 없구만. 그것이 진짜로 다른 마을로 가버린 것인지 아니면 뭐 진짜 꽁꽁 숨어버리기로 작정을 한 것인지 여태 아무 소식이 없구만요. 어디 가서 배나 곪지 않으면 좋으련만. 그나저나 서방님과 큰일이 나불었다니께요. 응? 큰일이 났다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지금 이 꼴보다도 더 큰일이 존재라도 한단 말이요. 얼마 전에 홍배대감이 그 숭악하게 생긴 머슴을 대동해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춘심이가 이렇게 도망가 버렸는데 당연히 줬던 땅도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그놈 5마지기 문서를 가지고 가불었다니께요. 웜의 서방님 인자 진짜 우리는 어떡한단가요? 딸 자식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나마 받았었던 땅도 뺏겨버렸으니. 무엇이라? 무엇을 지금 가져가 버렸다고? 반년 만에 면회를 온 부인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흥섭이는 이제 정말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일순간 이곳에서 혀라도 깨물어야 하나라고 생각했으나 그래도 혹시라도 어디에서 숨어 지내고 있을지 모르는 춘심이와 남아있는 부인을 위해 죽을 힘으로 견뎌야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그리고 다시 시간은 흘러 가을이 되자 마을에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네 말이요. 혹시 오다가다 홍배대감내서 그것 봤는가? 그 홍배대감내 담벼락에 있는 모과나무 말하는 것이지? 내 살다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어보았지만 빨간색 모과 열매가 열린 것은 처음 보았구만. 나도 그렇네. 그래서 내 곧장 마을 이장님한테 물어보니 세상 천지 별것을 다 알고 있던 그 양반도 빨간 모과 열매가 열린 것이 길조인지 흉조인지 모르는 눈치더라고. 빨간 모과나무가 열린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소문은 어느새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한참을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직접 그 소문의 모과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 포졸 한 명을 데리고 홍배대감 집으로 향하였지요. 홍배대감 내 모과나무에 도착한 원님은 빨간 모과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엇인가 떠오른 듯 포졸을 시켜 나무 아래를 파보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땅을 팠을까요? 어느 순간 땅을 파던 가래 끝에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느껴졌고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손으로 흙을 좀 더 걷어내니 그곳에는 홍배대감이 말했던 광주리 자물통과 함께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춘심이 숨을 거둔 채로 묻혀 있었습니다. 춘심이 사라진 지 벌써 반년이나 지났을 터인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전혀 썩은 곳이 없어 보였고 그녀의 눈에는 그 기이한 모과 열매의 색처럼 빨간 피눈물이 맺혀 있었죠. 모과나무 아래에서 춘심의 시신이 발견되자 결국 홍배대감은 죄인의 신분으로 포박된 채 관하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것이 제가 절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원님. 그렇게 포박된 채 원님 앞에 서고 나서야 홍배대감은 눈물을 글썽이며 원님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춘심이와 첫날 밤을 보낸 이후 첩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잘해주겠다는 약속은 잊어버린 채 모든 집안일과 심지어는 고된 농사일까지 다른 머슴들과 함께 시켰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대감님, 거 좀 나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요. 한밤중에 봉섭이 자신을 찾는 소리에 마당을 나가보니 봉섭이와 춘심이 함께 있었지요. 그려, 봉섭아, 무슨 일인데 이 늦은 시간에 나를 찾는 것이냐? 거 춘심이는 또 왜 데리고 온 것이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밤중에 자다가 뒷간을 가려고 마당을 나왔는데 글쎄 여기 춘심 씨가 짐을 싸들고 몰래 집을 나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붙잡아서 이렇게 온 것이구만요. 멋이라? 멋을 어쩌고 어쨌다고? 내 저것을 데리고 오려고 무려 논을 5마직이나 줬는디 도망을 갈라고 했단 말이오. 안 되겠다 봉서봐 네 말이다. 당장 몽둥이 좀 가지고 오너라. 내 다시는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오늘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줘야겠구만.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춘심이를 창고로 끌고 가 매질을 시작하였는데요. 워메 이것을 어쩐다냐? 웜에 대감 어르신 것 춘심 씨가 어떻게 된 겁니까요? 이것이 자꾸 움직여서 가만히 있으라 했는디 기어이 일을 만드는구만 일을. 봉서봐 이렇게 되어버린 거 어쩔 수 없다. 집 밖으로 춘심이를 데리고 가봐야 거 보는 눈이 있으니께 일단 우리 집 모과나무 아래에다가 묻고 니는 나랑 말을 좀 맞춰야겠다. 말을 맞추자고요? 대감 어르신? 후에 내가 섭섭치 않게 챙겨줄 테니까 얼른 움직여 이놈아.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춘심이 마치 집안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광주리의 자물통을 부숴 춘심이와 함께 모과나무 아래에 묻고는 모든 것을 흥섭이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서 한밤중에 몰래 흥섭이 집 부엌에 있는 장독에 금두꺼비를 숨겨놓았던 것이었죠.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홍배대감은 전 재산을 몰수당한 후 곤장 30대를 맡고 옥살이를 하고 있던 흥섭이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님은 춘심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으로 다시 이장을 하여 그 묘소의 원혼을 달래주는 위령비를 세워주었지요. 그리고 흥섭이에게는 잘못된 판결로 인해 1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홍배대감이 가지고 있던 땅 중에 논 100마지기를 흥섭이에게 내주었습니다. 뭐시오? 땅 100마지기를 참말로 나한테 열량에 넘기겠다 이 말인가? 참말이라니까 그러네. 이 친구가 어디 속고만 살았나. 그것이 가만 생각해 보니 말이요. 이 모든 일이 땅에 대한 욕심으로 시작된 일이 아닌가 싶더라고. 더 이상 우리 부부는 땅이라고 하면 이제 지긋지긋하네. 그 귀한 땅을 공짜나 다름없는 헐값에 받으면 나야 좋겠지만 자네 진짜로 괜찮은 거 맞는가? 이미 딸이 죽고 없어졌는데 땅이며 재산이며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진짜로 후회가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말이요. 우리 춘심이를 잃기 전에 땅이나 돈이 결코 사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인데 다 잃고 나서 너무나 늦게 알아버렸구만. 춘삼이 자네, 우리는 이제 세상 어떤 것에도 미련이 없네. 그리하여 흥섭은 춘삼이에게 단돈 10량만 받고 원님에게 받은 땅 100마지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에 흥섭이는 부인과 함께 조용히 마을을 떠났으며 그 이후로 마을에서 흥섭이 부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채널에 관심이 가는 영상이 있으시면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